이 아름다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거 안 가려지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됐어요. 0.25%포인트 인상돼서 이제 기준금리는 0.75%예요. 기준금리가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측들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기준금리가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올라갔을까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한 거겠지만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지금 뭐 민생 해 되면서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굳이 금리 인상을 강행했어야 됐나. 특히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드신데 저 이 기사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있는 대로 다 가져다 쓰셨고 집을 파셨는데 그 사이 집값이 2배가 되셨대요. 지금 이렇게 빚이 있으신데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셔서 이 빚을 갚으셔야 되는데 빚으로 빚을 갚으시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굳이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채널에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이유는 집값 때문이라고 봐요.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제가 채널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가면 일단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 전세도 부족해서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했죠. 그런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또 너무 많이 풀렸어요. 일단은 이거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건 저금리가 한몫했다고 할 수 있는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집값 상승 이유 중에서 요거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니까 요거를 없애버리자 요거잖아요. 아,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 발표가 나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집을 파셔야 되나 고민하신 분도 계셨고 지금 매수 계획이 있으신데 매수를 늦추셔야 되나 고민하신 분이 계셔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려는 거는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 유동성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자, 일단 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려서 이 유동성을 잠재울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려서 집을 사기 위한 수요를 억제하는 건 효과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먼저 15억이 넘어가는 주택들은 원래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 구간의 주택들도 LTV가 40%, 50% 이렇게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의 절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와중에 인상률 자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작용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15억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애초부터 안 받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 여기서 내려갈수록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잖아요. 40, 50, 요 밑에는 70%까지 대출을 받는 건데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는 총재께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하셨는데 여기서 0.25% 정도 추가가 돼서 0.5%포인트가 또 올라가면 이 자체도 이 위에는 영향을 많이 안 주지만 또 아래로 내려갈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민생 하는 지금 이 정책이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정책이 맞는 건가 또 한 번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8월 24일 기사고 서울의 빌라가 한 달 만에 28%의 폭등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사정이 있는데 자 그런 걸 떠나서요. 빌라는 그냥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민주택이잖아요. 이 서민주택이 지금 이만큼이나 올랐다는 건데 빌라가 오르면 다른 대체주택인 오피스텔도 올랐을 거고 단독 다가구까지 올랐을 건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주거지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주택들 가격까지 끌어올리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란 카드는 이게 또 같은 말인데 요것들과 같이 해줘야 돼요. 부족한 공급을 채워주면서 해주고 전세 가격을 내려주면서 해주고 그러면서 시중에 돈을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얘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또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공급 부족을 사전 청약으로 아웅, 전세 가격 상승은 대출 중단으로 아웅, 유동성은 금리 인상으로 아웅. 여기서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일단 가리고, 이게 뭐예요? 사전 청약. 이번엔 전세가 부족하니까 다른 손바닥으로 가리고, 그 유동성이 계속 넘쳐가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가려지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제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일단 저금리 기조가 긴축으로 반등이 됐기 때문에 심리가 죽을 거예요. 정부가 원하는 건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이렇게 팔려는 사람들이 또 하나 생기고 팔려는 사람들이 또 생기면 경쟁이 붙으니까 호가가 떨어질 거고, 이게 반복돼서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질 거다, 요런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금리 인상이 무서워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면요 호가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거, 이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인상된 금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출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되는 서민들만 또 죽이는 정책이라고요. 이 전세가 왜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 미래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사전청약 물량을 갖다 쓰려니까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없잖아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 얘기만 할게요. 이 전세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 수요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전세가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전세 가격을 또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이 전세 물량은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게 되는 건데, 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올리니까 이 보유세가 전세나 월세에 전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은 이미 부족했고 지금부터 인허가 물량을 올려놔야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문정부 4년간 주택건설 인허가가 역대 정부 최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인허가를 먼저 받고 지금 인허가 받은 집이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겠죠? 그리고 준공이 되려면 이렇게 인허가부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인허가 물량이 많아야 다음 정권에서라도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는 건데 지금 인허가 물량도 역대 최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10만 호에 가까운 신규 사전청약 물량을 발표를 했는데, 공공택지의 민영주택 사전청약인데 이 공공택지의 물량은 원래 있던 물량이잖아요. 여기다 이걸 갖다 붙이니까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닌데 공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정말 답답한 건데, 그나마도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고요. 자, 이번에 발표한 민영주택 사전청약 물량은 당첨되면 당연히 좋아요. 마음 편하고 좋은데, 당첨이 되고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다. 예를 들면 10년인데 10년 후에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니면 주택가격은 모르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거주하는 동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걸.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정만 보고서인데요. 부동산 부분만 발췌를 해 와봤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주택 전세 가격은 재건축 2주, 3기 신도시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확대, 지난 6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 재건축 기대감, GTX 가시화 등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는 모습, 향후 주택 매매 가격은 수급 불균형 우려,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말해요. 가격 추가 상승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당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 매수세가 지속.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전세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 향후 주택 전세 가격도 오름세 이어갈 전망. 오름세 이어갈 전망. 오름세 이어갈 전망.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발췌해온 거예요. 답답하죠? 자,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지금 집을 사셔라 마셔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영상 만들어서 또 투기를 조장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듣더라도,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요 손바닥 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안 가려지지 이게.